네, 그리고 이어서 바로 두 번째 세션을 진행을 하도록 할 텐데요. 두 번째 세션의 연사로는 카이스트의 신진우 교수님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네, 신진우 교수님은 2010년도에 MIT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뒤에 조지아텍이랑 IBM TJ 왓슨 연구소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2013년 카이스트 부임 이래로 국내 인공지능 및 기계학습 발전에 큰 기여를 해오고 계시며 2015년에는 ACM 시그메트릭에서 라이징 스타 리워드, 그리고 19년에는 테스트 타임 어워드를 비롯해서 다수의 베스트 페이퍼 어워드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최근 3년간 50편 이상의 최우수학회 논문들을 발표하는 등 활발히 연구활동 이어가고 계신데요. 오늘은 이병준 교수님에 이어서 폴리시 그라디언트 및 딥 리인포스먼트 러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신진우 교수님 강의 자료가 조금 업데이트가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안내드린 구글 드라이브에 최신 자료가 업데이트 되어 있으니까 이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두 번째 연사 신진우 교수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김동훈 교수님 소개 감사드립니다. 제 강의 자료가 조금 업데이트 돼서 사실 오늘 아침에 보내드렸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이 채팅창에 링크를 보내드렸으니까 혹시 그 강의 자료 기준으로 제가 방금 보내드린 강의 자료 기준으로 봐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전 강의 자료도 거의 플로우는 똑같은데요. 조금 약간 그전 강의 자료에 조금 엄밀하지 않은 수학적인 그 데리베이션들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그 부분을 좀 리거러스하게 좀 고치느라 됐었고요. 김동 교수님께서 제가 일단은 화면 공유 드리겠습니다. 네. 네, 화면 보이실까요? 네, 잘 보입니다. 네, 그래서 혹시 강의 중간에 중간중간 질문 있으시면 제가 채팅창도 띄워놓고 있으니까요. 항상 보고 있으니까 그 질문해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보는 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 자료는 폴리시 그레디언트 방법론에 대한 강학습 폴리시 그레디언트 방법론에 대한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사실 저는 뭐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좀 강학습 연구를 하고 있지만 강학습 연구에 좀 뭐 개인적으로 뭐 전문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 박사학위는 아까 그 교수님 소개 말씀대로 2010년도에 MIT에서 받았는데요. 사실 2015년도까지는 좀 그런 스토캐스틱 프로세스 관련해서 관련된 여러 가지 그 네트워크 그 관련된 문제를 좀 이론적으로 푸는 연구들을 많이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이스트 부임해서 2015년도부터는 이제 머신러닝 연구들을 뭐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했고 한 2017년도부터 이제 딥러닝 연구들을 좀 시작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딥 리인포스먼트 러닝 연구들은 이제 한 2020년부터 시작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저희 학생들 중에 한 19년도, 20년부터 죄송합니다. 딥 리인포스먼트 러닝 하는 학생들이 생겨서 2020년도부터 강학습 연구들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 원래 전공이 그 스토캐스틱 프로세스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이론적인 백그라운드가 있어서 사실은 저도 이제 머신러닝을 처음 시작할 때는 나도 그냥 강학습 연구부터 해볼까라고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를 풀고 어떤 연구들을 할까 이제 고민하던 와중에 이제 결국 강학습이라는 게 스토캐스틱 프로세스 플러스 여기다가 뭐 컨트롤, 그 디시전 메이킹이 들어간 컨트롤이 첨가되고요. 이게 딥 강학습은 여기다가 또 이제 딥러닝이 추가된 이런 약간의 융합적인 학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초반에 제가 2015년도, 2016년도에 그때 뭐 아까 그 이병준 교수님 말씀드린 그 큐러닝을 이용한 뭐 아타리 게임 같은 것들을 보면서 요즘 기술들이 약간은 이제 요 파트보다는 요 파트 딥러닝 파트에
조금 더 뭐 중요성이 있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 제가 딥러닝을 잘 모르는데 딥 강화학습을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뭐 전략적으로 뭐 좋지 않다, 뭐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과거 한 4년간 이제 딥러닝 연구를 좀 하다가 나도 이제 그러면 이제 딥러닝 좀 알았으니까 이제 강화학습 연구도 좀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보면은 최근부터 좀 강화학습 연구도 이제 학생들이랑 하고 뭐 논문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게 강학습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뭐좀 장황하게 제가 소개를 드린 이유는 오늘 강학습 관련해서 제가 말하는 말들이 때로는 제 관점에서 말씀드린 말들이라 틀린 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은 좀 양해해서 봐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이병규 교수님 다 잘 설명해 주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제가 다시 한번 약간은 간략하게 강학습에 대해서 리캡을 하고 그 폴리시 그레디언트 메소드 폴리시 그레디언트 메소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강학습은 한마디로 그 sequential decision making 문제를 푸는 뭐 그런 어떤 뭐 머신러닝 뭐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강학습의 컴포넌트는 에이전트가 있고 인바이러먼트가 있고 에이전트는 그 인바이러먼트에 대한 어떤 스테이트를 observation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걸 보고 어떤 액션을 취하고, 그러니까 액션이라는 건 어떤 디시전 메이킹을 해서 액션을 취하고 그 액션에 해당하는 인바이러먼트는 이제 리워드를 이제 그 에이전트한테 주고, 또 에이전트는 이제 액션에 따른 인바이러먼트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또 인바이러먼트 스테이트에 대한 observation도 얻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에이전트는 이러한 행동을 하고요. 그 인바이러먼트는 이제 반대로 에이전트한테 액션을 받고 그 다음에 리워드를 주고 그 다음에 그 액션에 해당하는 인바이러먼트 스테이트를 이제 변화시키고 뭐 이런 행동들을 하면서 결국은 이제 에이전트가 하고 싶은 일은 이제 어떤 액션을 정할 것이냐, 어떤 옵티멀 스트래티지 액션을 택하는 전략을 정하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토탈 큐뮬레이티브 리턴 리워드를 맥시마이제이션하는 방향으로 하는 그런 이제 전략 스트래티지를 찾는 그런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뭐 가장 대표적인 이그젬플 아까 그 이병준 교수님 말씀하신 이제 게임 같은 종류들 여기서는 그 에이전트는 이제 플레이어가 되고요. 이제 조이스틱으로 이런 아타리 게임 같은 경우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이런 이제 액션 두 가지 타입의 액션을 취할 수가 있는 거고요. 매 순간 매 시간마다. 그 다음에 내가 액션을 취하면 거기에 그 어떤 바뀌는 그 어떤 그 스크린을 내가 인바이러먼트 스테이트로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조이스틱을 컨트롤한다는 게 내가 액션을 정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제 뭐 벽돌을 깨면은 스코어를 받고 이 스코어가 결국은 이 리워드가 되는 거겠죠. 여기서 예. 그리고 인바이러먼트는 이제 뭐 조이스틱 내가 액션을 취하면은 그 인풋을 받고 그거에 해당하는 화면을 이제 변화시켜주고 그 스테이트를 변화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적절한 내가 벽돌을 깨면은 적절한 스코어를 플레이어한테 주고 네, 뭐 그런 행동들을 스크린 변화시키고 스테이트 뭐 이런 걸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게임에서 어떤 승패는 결국은 내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스크린샷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결국은 그 오버롤 게임 스코어를 높일 수 있을까 이런 전략을 찾는 거겠죠. 네, 그래서 강화학습과 이제 다른 머신 러닝 태스크의 근본적인 차이는 저는 인터랙션이 있냐 없냐 이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그냥 머신 러닝 그냥 퍼셉션만 뭐 보는 게 예를 들면은 뭐 이미지를 보고 개인지 고양인지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문제는 그냥 단방향 우리가 한번 이제 모델이 판단하면 이제 끝나는 일인데요. 이제 강학습은 그게 아니라 계속 시퀀셜하게 계속 내가 뭔가 액션을 취하면은 디시전을 내리면은 꼭 다음 또 문제가 주어지고 계속 이게 어떤 롱텀 리워드를 맥시마이제이션 하는 문제가 가장 근본적인 큰 인터랙션이 있는 인바이러먼트 인터랙션이 있는 가장 큰 차이인 것 같고요. 테크니컬하게는
이제 뭐 기존 머신러닝 문제는 어떤 그런 데이터나 샘플이 그냥 IID로 주어져 있다, 외부 환경에서 주어져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하는데 강학습에서는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하냐에 따라서 또 그 샘플이 또 스테이시 바뀌고 어떤 샘플이 주어지는 게 또 달라지기 때문에 결국은 디시전과 샘플링 메커니즘이 서로 콜레이션이 돼 있다.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강학습을 테크니컬리 다른 머신러닝 문제와 보다 훨씬 어렵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다른 요소들도 있는데요. 강학습에서는 보통 리워드를 주고 보통 우리가 다른 머신러닝 할 때는 보통 그냥 정답을 알려주는데 뭐 그런 차이도 있고 물론 하지만 강학습에서도 이제 뭐 이미테이션 러닝이나 뭐 오프라인 RL 같은 RL 같은 토픽에서는 또 이제 뭐 어떤 액션을 따라 해라 뭐 이런 슈퍼비전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in general 강학습 기본적인 세팅에서는 슈퍼비전을 주지 않고 그냥 리워드만 이제 주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드백, 다시 말해서 리워드나 이런 타입의 피드백도 바로 주는 게 아니라 딜레이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하냐에 따라서 다음 스테이트가 바뀐다는 거.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하냐에 따라서 이제 내가 받을 수 있는 샘플이 바뀐다는 그 코릴레이션이 이제 문제를 힘들게 만드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뭐 이건 기본적인 노테이션 이제 오늘 말씀드린 노테이션인데 보통 이제 RL 프로그램은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라고 저희가 보통을 가정을 하고요. 예. 그래서 물론 이제 꼭 마르코프 뭐 이런 가정이 꼭 만족을 해야 되는 거냐 뭐 이건 아규어블 하지만 그 대부분의 그 리얼월드 상황은 이런 마르코프 가정을 만족하게 저희가 모델링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보통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라고 가정해도 큰 무리는 없고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라는 마르코프 프로퍼티라는 게 결국 뭐냐면은 셋 오브 스테이트가 저게 있고요. 인바이러먼트가 결정하는, 그리고 셋 오브 액션이 있는 거고요. 플레이어가 결정하는. 그 다음에 이제 인바이러먼트라는 게 이제 그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인데요. 결국은 내가 어떤 특정 t 시점에 어떤 특정 스테이트와 특정 액션을 취했을 때 그 다음 스테이트의 어떤 확률 분포, 이 확률 분포가 이제 마르코프 프로퍼티를 따른다는 얘기인데, 마르코프 프로퍼티가 뭐냐면은 이 t-1부터 1까지 어떤 정보를 기분을 안 하나 사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음 스테이트 st 플러스 1의 확률 분포는 바로 t 시점에 st와 at에만 디펜던트한다. t-1, t-2는 상관없다. 이게 결국은 마르코프 프로퍼티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정을 해야 여러 가지가 그 테크니컬리 여러 가지가 그 수학적으로 많이 풀리기 때문에 이런 가정을 보통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우리가 리워드를 정의해야 되겠죠. 그래서 리워드 펑션이 결국은 현재 스테이트와 현재 액션에 대해서 어떤 리워드를 주냐, 이런 리워드 펑션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탈 리워드를 우리가 맥시마이제이션 해야 되는데, 근데 결국 근데 이제 어떤 t 시점의 리워드가 t고 이거를 t를 1부터 무한대까지 이제 이거를 맥시마이제이션 하고 싶은 건데 원래는, 하지만 이게 t가 1부터 무한대까지 가면 이 값이 무한대로 발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한대로 발산하는 값을 맥시마이제이션 할 수는 없겠죠. 예, 그래서 이제 디스카운트 팩터를 주고요. 디스카운트 팩터라는 건 뭐냐면 t가 늘어날수록 요 값은 0으로 가게 되죠. 예, 0으로. 그러니까 이게 1보다 감마값이 1보다 작기 때문에 1보다 작기 때문에 요 값이 0으로 가게 되고 요 값은 이제 무한대가 아니라 이제 유한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요거의 철학은 이제 t가 작으면은 이제 리워드에 좀 더 가중치를 두고 t가 좀 더 커지면은 이제 리워드를 좀 적게, 한마디로 내가 토탈 리워드를 그 맥시마이제이션 하고 싶은데 사실은 바로 내일 리워드가 중요하죠. 내가 10년 뒤 리워드보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철학으로 요런 리워드 요 토탈 리워드를 맥시마이제이션 하게 되고요. 요 오브젝티브가 저희가 원하는, 그래서 요 오브젝티브를 맥시마이제이션 하는 이제 폴리시라는 건 뭐냐면 결국 현재 스테이트에서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이냐, 그거를 결정하는, 내가
현재 아타리 게임 현재 그 스크린을 보고 여기서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뭘 결정할 것이냐, 요거를 정하는 이제 폴리시를 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뭐 이게 전부입니다. 예, 어떤 포멀한 데피니션 이게 전부고 뭐 간단해 보이지만 간단하지 않고요. 네,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제가 또 강학습의 약간 종류를 몇 가지로 나누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오늘 폴리시 그레디언트가 과연 그레디언트 메소드가 과연 그 강학습 족보에 어디에 속해져 있냐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일단은 모델 프리라는 개념과 모델 베이스드 RL이라는 개념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제 모델 베이스드 RL은 뭐냐면 쉽게 얘기해 가지고 우리가 그 이 트랜지션 프로바빌티 그 스테이트가 변하는 이 트랜지션 프로바빌티를 알고 있다. 혹은 모르더라도 그거를 이제 배우겠다. 요게 이제 모델 베이스드 RL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현재 스테이트에서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이게 어떻게 그 다음 스테이트로 트랜지션이 될 것이냐, 이거를 어떻게 보면 알고 있거나 아니면은 쉽게 알고 있거나 모르면은 이거를 이제 러닝을 할 수 있겠죠. 예, 그거를 이제 모델 베이스드 RL이라고 하고요. 모델 프리 RL은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보통 모르고 그냥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한마디로 그냥 그 트랜지션이 어떻게 되든 간에 나는 그런 거를 익스플리시트하게 러닝을 하거나 억세스를 하지 않고 그냥 이제 폴리시를 맥시마이제이션 하겠다. 이게 모델 프리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약간 한 가지는 이게 모델 베이스에 보통 트랜지션 다이나믹스만 강조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배워야 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리워드 펑션. 그죠? 리워드 플러스 리워드 펑션도 사실은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죠? 그죠? 예, 사실 그래서 모델 베이스드 RL이라고 하면은 사실 트랜지션 다이나믹스뿐만이 아니라 그 리워드 펑션도 같이 배우는. 네, 왜냐하면 리워드 펑션도 이제 때로는 주어져 있지 않고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트랜지션 다이나믹스와 리워드 펑션을 우리가 알고 있거나 배우는 거를 모델 베이스, 그다음 모델. 그래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 베이스는 당연히 뭐 만약에 모델을 알고 있다면 당연히 모델 베이스로 가야 되겠죠. 근데 모델을 모르는데 이제 모델을 굳이 배워야 될 것이냐, 이거는 퀘스천을 하는데 최근에 이제 모델 베이스 RL이 이런 샘플 에피션시가 좀 있다. 라는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 베이스 RL은 결국 모델을 우리가 익스플리시트하게 배워서 그거를 이제 에뮬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강학습의 샘플, 그러니까 초반에 한마디로 샘플 에피션시라는 게 결국은 초반의 성능은 좋다. 하지만 이제 오버롤 퍼포먼스, 다시 말해서 무한히 돌렸을 때는 현재는 이제 롱텀 퍼포먼스는 이제 모델 프리가 좋다는 게 이제 제가 느끼는 이런 리터러처의 대세인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근데 물론 이제 모델 베이스드 RL은 제가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모델 프리만 집중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송해요. 모델 베이스 RL에서도 이제 모델을 알고 시작할 것이냐, 아니면 모델을 모르는데 이걸 배울 것이냐. 그래서 모델을 아는 경우가 뭐냐면 가장 유명한 게 바둑판, 바둑 두는 거죠. 왜냐면은 바둑은 내가 어떤 곳에 바둑판을 놓으면은 다음 바둑판이 어떻게 갈지가 디터미니스트가 결정이 됐고 쉽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뭐 여러 가지 플래닝이나 이런 게 쉬운 게 이제 모델 베이스 RL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그렇죠. 하지만 이제 모델 이렇게 이게 바둑처럼 실제 환경에서는 이제 내가 모델이 뭐 한마디로 트랜지션 프로버빌티 리워드가 막 어떤 클로즈 폼으로 주어져 있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모델을 이제 배워야 되는데요. 모델을 배우거나 아니면은 사실 모델 배우는 과정이 사실은 우리가 뭐 궁극적인 목적은 모델을 배우는 게 아니라 폴리시를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모델을 배워서 폴리시를 배울 것이냐, 아니면 모델 배우지 않고 폴리시를 배우기, 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죠? 모델이 그 모델을 배워야 되고, 근데 모델을 배우면서 뭔가 폴리시를 러닝하는 게 꼭 아이디어를 하지 않는 게 이제 모델을 배우는 거에 어떤 에러가 있기 때문에 그 에러를 또 이제 폴리시에 반영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선호되는 거는 이제 모델 프리다. 하지만 모델 베이스가 또 여전히 최근에 각광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샘플 에피션시에 있다. 뭐 이렇게 간략히 전략하면 될 것 같고요. 뭐 궁극적으로는 이게 두 개를 합치는
그런 뭐 방법론도 있습니다. 예, 방법론들도 이제 많은 연구들이 되고 있고요. 네, 이거는 이제 실제 환경에서는 이제 모델을 배우는 게 힘들다. 모델이란 게 이런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 이런 거 배우는 게 힘들다는 뭐 얘기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모델 풀이에 그 저희가 집중하려고 이 강의에서는 하고 있고요. 그 모델 풀이에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밸류 베이스드 그전 시간에 저희가 배웠던 밸류 베이스 메소드가 있고 오늘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린 거는 폴리시 그레디언트 메소드가 있고요. 그래서 그 차이는 뭐냐면 밸류 베이스드 메소드는 결국은 요런 그 Q 펑션 요런 Q 펑션 그 한마디로 그 옵티멀 Q 펑션을 배우고 그 Q 펑션을 배웠으면은 그거를 기반으로 이렇게 폴리시를 배우는 약간 투 스텝 어프로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뭐 이미 뭐 이병준 교수께서 잘 설명해 주셨겠지만, 근데 이제 폴리시 그레디언트 메소드는 뭐냐면 Q 펑션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다. 그냥 나 폴리시를 다이렉트하게 배울래. 왜냐면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죠. Q 펑션 몰라도 됩니다. 사실은 그 폴리시만 배우면 되는 거죠. 궁극적인 목표는. 예, 그래서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그쵸? 서울에서 뭐로 가도 부산만 가면 되는 거죠. 그 뭐 대구를 거쳐서 가든 뭐 광주를 거쳐 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다이렉트하게 배우자는 게 폴리시 그레디언트고, 밸류 베이스드 메소드는 이제 뭐 벨만 이퀘이션 같이 그 Q 펑션에 대한 뭐 아름다운 성질이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한마디로 뭐 거쳐가자는 얘기고, 부산을 가는데 대구를 거쳐가자는 얘기고, 뭐 그런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게 근본적인 차이고요. 그래서 Q 펑션은 뭐 앞에 강의에서도 이제 말씀드렸겠지만 뭐 제가 자세한 설명 안 하겠지만 이게 Q S, A는 이제 S를 기분하고 스테이트를 기분하고 Q를 기분했을 때 이제 토탈 리워드의 평균값, 그리고 이제 그거를 맥시마이즈, 그걸 폴리시로 맥시마이제이션한 값을 이제 옵티멀 Q 펑션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옵티멀 Q 펑션에 대한 이런 아름다운 이 벨만 이퀘이션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기반으로 뭐 여러 가지 그 요 이퀘이션을 풀기 위해서 이 옵티멀 Q 펑션에 대한 이터레이티브 이 이퀘이션을 푸는 이터레이티브 업데이트를 기반으로 여러 가지 그 밸류 베이스 메소드가 개발됐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요런 Q 펑션을 배웠으면은 이제 폴리시를 배우는 거는 트리비얼하죠. 만약에 Q 펑션이 완벽하다면은 이제 여기다가 액션에 대한 이제 맥시멈을 취하면 그게 베스트 액션이 되는 거겠죠. 어떤 스테이트에서. 근데 이제 요것들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요것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특히 액션 스페이스나 액션 스페이스나 어떤 스테이 스페이스가 컨티뉴어스한 경우, 그러니까 컨티뉴어스한, 그게 뭐냐면 이제 결국 우리가 어떤 이게 결국은 보통 이거를 보통 저희가 뉴럴넷으로 어프록시메이션, Q 펑션을 뉴럴넷으로 어프록시메이션 하는데, 보통 S와 A가 컨티뉴어스하다는 얘기는 뭘까요? 컨티뉴어스하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 뉴럴넷으로 그 어프록시메이션 해야 되는 값들이 무한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걸 우리가 뭐 완벽하게 무한계의 값에 대해서 이 QS, A 펑션을 완벽하게 근사하는 건 사실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샘플이 무한계 있으면 가능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모든 건 유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A에 대해서 맥시마이제이션 한다는 얘기는 이게 이 펑션 값이 모든 A에 대해서 완벽하지 않을 텐데, 어떤 이게 맥시멈을 어치브한 A는 이 어프록시메이션이 되게 안 좋은 A에 대해서 이거를 어치브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Q 펑션 어프록시메이션하고 그거를 A에 대해서 다시 맥시마이제이션 하면은 말도 안 되는 A가 어치브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게 A의 개수가 파이나이트하면 별로 크게 문제가 안 될 수. 아까 아타리 게임처럼 A가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A의 개수가 액션의 개수가 무한계, 컨티뉴어스한 경우에 대해서는 이런 우리가 무한계의 포인트를 어프록시메이션을 잘 하는 게 기본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거기다가 맥시멈 이 오퍼레이션을 때리게 되면 이게
말도 안 되는 값이 되는 경우들이 많겠죠. 그래서 보통 그 continuous control task, 뭐 로봇을 컨트롤한다거나 그런 태스크에서는 이런 value based 메소드들이 이제 잘 동작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야 value based 메소드를 하지 말고 그냥 더 프린시플한 이런 그 policy based 메소드, policy gradient 메소드, 다시 말해서 리워드를 바로 다이렉트하게 우리가 맥시마이제이션 하자. 이런 전략을 이제 취하게 된 모티베이션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왜냐하면 Q 펑션을 이제 Q 펑션을 도입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슈들이 없는 거죠, 여기서는. 하지만 물론 이제 그렇다고 뭐 Q 펑션 그 밸류 베이스 메소드가 이제 쓸모가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 디스크리트 컨트롤 태스크나 디스크리트한 케이스에 대해서는 밸류 베이스 메소드가 다 종작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래서 폴리시 그레디언트 메소드는 특히 이제 컨티뉴어스 태스크, 컨티뉴 액션이나 컨티뉴어 스페이스인 경우에 더 잘 동작하는 경우들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심플하게 저희의 목표는 이런 에타는 뭐죠? 에타는 그냥 이 리워드 이런 우리 특정 폴리시로 샘플된 트래젝토리에 해당해서 이 리워드를 맥시마이제이션하는 그런 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모든 폴리시 그레디언트 메소드의 가장 기반이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이 폴리시 그레디언트 theorem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우리가 결국은 파이 세타, 그러니까 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결국은 폴리시 파이고, 그게 보통은 이 세타는 이제 그거의 파라미터 보통 파라미터일 텐데요. 이게 보통 뉴럴랩 파라미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저희가 파이 세타를 뉴럴넷으로 모델링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걸 풀기 위해서는 결국 그레디언트 디센트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을 우리가 도입을 하는 게 가장 내추럴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요 오브젝트의 그레디언트를 구해야 되는데, 사실 공합게도 그 그레디언트가 요런 폼으로 이제 구성이 된다라는 이제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증명이 돼 있고요. 그래서 요거 물론 요 버전 말고도 폴리시 그레디언트 티오렘 여러 가지 다른 버전이 있는데, 제가 우선 가장 증명하기 쉬운 버전을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증명을 일단 보여드릴 거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증명은 이제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고요. 이제 한 스텝 보면은 결국은 첫 번째 스텝은 그냥 이거는 그냥 그 데피니션을 쓴 거고요. 우리가 에타 우리가 오브젝티브의 데피니션을 쓴 거고요. 두 번째 스텝은 그냥 요 안에 가로 안에 있는 거를 그냥 R 타우라고 그냥 저희가 편의상 이게 디파인을 한 거고요. 이 R 타우는 뭐냐면 이제 이게 결국은 이제 트래젝토리. 우리가 어떤 폴리시로 우리가 폴리시 파이 세타로 샘플링한 트래젝토리 S0, A0, S1, A1 뭐 이 트래젝토리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또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그냥 이거는 이제 expectation, 그 expectation을 그냥 인테그럴로 풀어 쓴 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예, 그냥 definition이고요. expectation에. 그다음에 여기서 여기 넘어가는 거는 이제 미분 기호를 이 안쪽으로 그레디언트는 안쪽으로 미분 안쪽으로 물론 집어넣은 거죠. 네, 그래서 물론 이게 엄밀하게 얘기하면 수학적으로 항상 이게 집어넣을 수 있는 건 아닌데 뭐 여러 가지 펑션에 대한 조건이 만족되면은 이제 집어넣을 수가 있고요. 대부분 경우 집어넣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거 생략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결국은 이제 요 파트인데 요 파트가 이 파트로 이제 됩니다. 요게 핵심 중에 하나고요. 이건 왜 그러냐면은 이 로그의 미분 값은 그죠? 로그 x를 미분하면은 1 over x가 되죠. 그죠? 예, 그거를 활용한 건데요. 그래서 보시면은 요 값은 요 값이랑 똑같겠죠. 왜냐면 요거 캔슬 되니까. 그죠? 근데 요 값이 뭐냐면 요 값이 결국은 이제 요 값이 됩니다. 왜냐면 이제 로그 펑션을 미분하면은 1 over x가 되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요 식을 보시면은 이제 요 데리베이션이 되실 수 있고요. 근데 왜 우리가 굳이 이런 짓을 하냐? 왜냐면은 요 앞에 요 텀을 얻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요 텀. 그럼 요 텀이 결국은 이걸 다시 expectation 형태로 바꿔주는 거고요. expectation 형태로
바꿔주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스텝이 하나 남아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요 텀은 이제 요게 된 거는 그냥 우리가 그렇게 알타우리 그렇게 데피니션을 정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다음에 요 텀이 이렇게 되는 건 완전 100% 클리어하지 않은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결국은 P 트래젝토리 기본 세타라는 게 결국 뭐냐면은 결국은 우리가 초기 스테이트 곱하기 그다음에 초기 스테이트에서 내가 어떤 그 액션을 취했을 때 어떤 액션 A 제로를 택했을 때, 그죠? 그다음에 그다음 스테이트 S1에 A 제로 S 제로, 그죠? 그죠? 예. 그다음에 다시 그다음에 이제 A 1 S1이 되고요. 곱하기 S2 A1 S1 이렇게 됩니다. 요걸 계속 가는 거죠. 예, 예. 근데 이제 여기다가 사실 로그가 앞에 씌워져 있잖아요. 로그가 씌워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다가 다 로그를 씌워야 되는, 이게 곱하기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더하기 형태, 로그를 다 풀었으면 다 이게 각각 더하기 형태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죠? 그렇겠죠? 로그가 다 더하기 형태로. 그다음에 이거를 다시 미분을 해야 되죠. 미분을 해야 되는데 사실 요런 텀들은 사실은 그 미분하면 0입니다. 사실 요런 텀들은 미분하면 0이에요. 요건 모델에 해당하는 0이기 때문에 요건 다 미분하면 0이고, 결국은 미분해서 0이 안 되는 텀들은 요런 텀들만 살아남는 겁니다. 그게 요 텀이 되는 겁니다. 네, 그게 요 텀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로그가 채워졌기 때문에 이게 프로덕트가 이게 서메이션 형태로 바뀌고, 요 인바이러먼트 모델에 해당하는 그레디언트는 다 없어지고, 결국은 그 폴리시 파이 세타에 해당하는 요 파트만 살아남아 가지고 요 파트가 요게 된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요거의 데피니션만 알면은 드라이브 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중요한 거는 뭐 요거다. 요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요 식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요거는 이제 결국은 어떤 그레디언트를 우리가 계산하면은 이제 세타에 대한 업데이트 할 수 있는데, 이제 이게 익스펙테이션 형태로 표현되기 때문에 요걸 에스티메이션 하기 위해서 몬테카를로 에스티메이션 방법을 쓸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샘플을 얻은 다음에 이 익스펙테이션 그 샘플의 에버리지로 우리가 그 어프록시메이션 할 수 있다.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폴리시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결국은 요 expectation을 계산하기 위해서 요 타우에 대한 요 트래젝토리에 대한 샘플이 필요하겠죠. 예, 필요한데 그거를 보통 그 샘플을 얻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on policy가 있고 이제 off policy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 on policy는 뭐냐면은 on policy는 우리가 현재 스테이트, 현재 우리가 어떤 액션에 대해서 우리가 샘플링을 하고 그걸로 우리가 이제 그레디언트 계산하고 이제 그걸로 이제 액팅도 하는 그거를 이제 한마디로 현재 폴리시를 가지고 그레디언트 계산도 하고 그거다. 그게 이제 on policy고요. off policy는 뭐냐면은 그게 아니라 예전 폴리시, 예전에 우리가 예전 폴리시 업데이트 되기 전에 폴리시도 아깝잖아요. 그것도 쓰고 싶은데 그 샘플도 이용해서 이제 이런 그레디언트를 계산한다거나 어쨌든 업데이트에 쓰는 그런 거를 이제 오프 폴리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있겠죠. 왜냐면 오프 폴리시는 예전 폴리시로 제너레이션 된 샘플도 쓰니까 당연히 샘플 에피션시는 좋을 수 있겠는데 하지만 이제 예전 샘플을 우리가 완벽하게 믿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샘플 앰비션이 좋을 수 있지만 롱텀 퍼포먼스는 온 폴리시가 좋을 수도 있다. 그거의 내용에 대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우선은 제가 온 폴리시에 집중을 할 거고요. 오 폴리시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온 폴리시에 집중을 제가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건 온 폴리시와 오프 폴리시 차이는, 온 폴리시는 그냥 현재 폴리시에 대항해서 그걸로 샘플도 얻고 업데이트도 하는 거고, 오프 폴리시는 이제 버퍼를 하나 두고 버퍼에다가 그냥 과거 폴리시로 제너레이션 샘플 다 저장해 놓고
그렇게 그걸 활용해서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업데이트하는 방식이고 그 두 개의 차이점의 장단점은 다시 한번 제가 서머리를 드릴 테니까 지금은 이제 잊어버리셔도 되고요. 지금은 이제 그냥 우리는 온 폴리시만 할 거다. 그런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온 폴리시에 대한 이런 알고리즘들을 먼저 설명드릴 거고요. 후에 오 폴리시에 대한 이런 DDPG나 SEC 알고리즘들을 이제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 폴리시는 또 뭐랑 관련이 있냐? value based 메소드랑 관련이 많다. 오프 폴리시 메소드는. 그래서 온 폴리시를 제가 말씀드릴 때는 value based 메소드는 거의 등장하지 않지만 이제 오프 폴리시를 디자인할 때는 이제 value based 메소드가 이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거를 잠깐 먼저 이제 약간은 광고 느낌으로 말씀드리면서 이제 온 폴리시에 일단 집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온 폴리시의 이제 가장 유명한 알고리즘 중에 하나가 1992년도에 reinforcement라는 알고리즘이 있고요. 이게 뭐냐면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 전에 저희가 이제 보였던 폴리시 그레디언트 시오렘이 이거였죠. 그러면은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떻게 그 폴리시를 업데이트 할 거냐? 뭐 간단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그레디언트가 이런 폼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요 폼을 이렇게 요 폼으로 이제 그냥 어프록시메이션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무한대까지 우리가 서메이션 할 수 없으니까 그냥 t 시점까지 서메이션을 하는 거고 t는 어떤 특정 넘버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이것도 이제 트레젝토리 그 트레젝토리 타우를 뭐 여러 개 샘플링해서 뭐 에버러징 할 수도 있고 패러럴하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를 구해서 이런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향으로 업데이트하는 게 이제 리인포스먼트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폴리시 그레디언트 티오렘만 우리가 얻을 수 있으면 리인포스 알고리즘 바로 다이렉터에 거의 나오는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당연히 이 리인포스라는 알고리즘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겠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결국 이게 몬테카를로 에스티메이션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타우를 샘플링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당연히 베리언스가 엄청나게 큽니다. 이게 그 에스티메이션 몬테카를로로 이제 에스티메이션 하는 방법들이 항상 공통적인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두 가지 테크닉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폴리시 그레디언트 시오렘이 원래는 이거였죠. 원래는 이거였는데 이거를 요렇게 좀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거 차이가 뭐냐면은 요거는 뭐죠? 요거는 1부터 t까지죠. 서메이션이. 근데 여기는 이 서메이션이 이 서메이션 안쪽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서메이션이 t가 1이 아니라 t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t부터. 그래서 요게 되게 별 차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요렇게 이제 그 할 수 있으면 좀 많은 짓을 그러니까 더 다양한 일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증명은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고 우선은 이제 요렇다라고 이제 가정을 합시다. 원래 이게 오리지널 그 폴리시 그레디언트 시오렘인데 요걸 요렇게 바꾸면 어떤 이점이 있는지부터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여기서 차이는 요 서메이션은 요 바깥으로 나갈 수 있죠. 서메이션 바깥으로 나간 거고요. 그다음에 요 파트가 밑에 요 파트로 이제 바뀐 건데 요게 뭐죠? 요거를 자세히 풀어서 보면은 이제 t 프라임이 t부터 가니까 사실은 첫 번째 항은 그냥 rt입니다. 그다음에 감마가 들어간 다음에 r에 t 플러스 1 플러스 감마의 제곱 r에 t 플러스 2 그다음에 감마의 3승 r에 t 플러스 3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걸 자세히 풀었으면 이게 근데 결국은 뭐랑 비슷하죠? 이게 결국은 여기다가 expectation 취하면 이게 뭐죠? 결국은 q STAT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이건 현재 T 시점에서 그 리워드인데 결국 내가 어떤 A 현재 시점에서 내가 그 현재 액션을 취했을 때 리워드 그 액션이 AT고 그 시점부터의 리워드의 총합 여기 expectation을 취하면은 그래서 요 텀이 되는 거죠. 요 텀이. 그죠? 요 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여기 익스펙테이션이 없기 때문에 그걸 좀 더 포멀하게 풀어쓰려고 제가 이렇게 데리베이션을 한 거고요. 하지만 이제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은데 결국은 그죠? 결국은 그 트레젝토리를 t 시점과 t 플러스 1 두 개로 이제 쪼개고요. 두 개를 쪼갠 다음에
요 expectation을 첫 번째 트래젝토리 expectation과 그 후반부 트래젝토리 expectation 두 개를 쪼갤 수 있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첫 번째 파트에 기분이 들어가게 되고요. 근데 이제 보시면 있지만 요 안에 expectation은 요 텀은 이제 요거와 상관없는 값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트래젝토리는 t 플러스 1 시점이고 요 값은 t 시점이기 때문에 이게 밖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밖으로 나가고 요게 안으로 들어오면은 요게 안으로 들어온 거고요. 안으로 들어온 거고 그래서 이 값이 정확하게 요 값이 되고요. by definition. 예, 그래서 뭐 이거는 여기서 여기 가는 건 서메이션 안쪽으로 들어온 것뿐이고요. 그래서 요 값이 됩니다. 예, 요 값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게 왜 중요하냐면 그 전에는 이렇게 서메이션 형태로 표현이 됐는데 그게 아니라 요제 어떤 Q 펑션 같은 형태로 표현이 된 거죠. 예, 그러면은 우리가 요 Q 펑션 그 value mass 메소드에서 했듯이 요 Q 펑션을 이제 어프록시메이션 하는 또 그런 이제 펑션 어프로치 유럴렉 같은 걸 등장을 시켜가지고 요걸 몬테칼로 에스티메이션 하지 말고 물론 요 파트 이 앞에 파트는 어쨌든 몬테칼로 에스티메이션 등장을 하긴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그 서메이션 두 개, 그 리인포스 알고리즘은 이제 앞에 서메이션과 뒤에 서메이션을 둘 다 몬테칼로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두 번째 그 서메이션은 그냥 펑션 어프록시메이터로 그냥 근사하자. 뭐 그런 내용이고 그러면 이제 베리언스는 줄어들겠죠. 요 베리언스는 하지만 물론 바이어스는 늘어날 수 있다. 하지만 이제 베리언스를 줄이는 측면에서 요 파트를 이렇게 Q로 어프록시메이션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좋은 거는 뭐 어떤 성질이 있냐면 우리가 앞에 요거 계산한 게 있죠. 요 파트 expectation. 그러니까 expectation 그 다음에 요 파트에다가 어떤 B라는 거는 어떤 그 S state에 대한 디펜던트한 펑션입니다. 예, 그래서 요거 expectation 구해 보면 제로가 되거든요. 이건 쉽습니다. 왜냐면은 이건 뭐 데리베이션 세 줄인데요. 보시면은 결국 요 expectation definition을 풀어주면은 그 s에 대한 확률, 왜냐하면 파이 이게 결국은 그 a와 s에 대한 랜덤 베리어블이기 때문에 그거를 어떤 우리가 폴리시 파이로 어떤 그 스테이셔너리 디스트리뷰션을 봤을 때 해당하는 s에 대한 확률, 그 다음에 파이에 대한 확률, 뭐 그거는 그냥 요까지는 이제 요걸 풀어서 준 거고요. 그 다음에 요 파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로그를 미분하면은 1 over x가 되기 때문에 요걸 미분하면은 이제 1 over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그 체인 룰에 의해서 이걸 미분해야 돼요. 근데 좋은 게 뭐냐면 요게 0이 됩니다. 요게 0이 돼 가지고 결국은 결국 요런 텀이 되고요. 근데 이 그 미분값이 서메이션 바깥으로 나간 거고요. 바깥으로 나간 거고. 근데 좋은 게 뭐냐면 요게 있어 더하면 확률 분포니까 이제 a에 대해서 서메이션은 1이 되겠죠. 그래서 1이고 1에 대한 미분값은 0이 되겠네요. 콘스턴트 펑션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좋은 거는 여기서 요 expectation 안에 b 값이 어떤 스테이트에 디펜던트 하듯이 요 값이 0이 되고 그 얘기 뭐냐면은 우리가 원래 원래는 이제 b만 있었잖아요. 여기 그 expectation 여기 요 함수 여기 보시면은 그죠? 여기에 이제 요 파트 여기에 Q 펑션이 있었는데 여기다가 어떤 함수 b를 빼도 여전히 똑같은 여기 expectation이 빠졌네요. 예, expectation이 빠졌는데 똑같은 펑션이에요. 왜냐면 이 값이 0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여기 b는 이제 아무렇게나 디자인할 수 있는데 보통은 이제 value based 펑션, value 펑션으로. 왜냐면은 이제 결국은 Q 펑션이라는 게 Q는 S, A에 대한 펑션이고 value는 value 펑션 S에 대한 펑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거를 일종의 roughly speaking 그 Q 펑션을 A에 대해서 expectation을 취하면은 V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BS를 VS라고 우리가 두면은 약간은 Q 펑션의 약간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Q 펑션 자체는 이제 막 베리언스가 커도 그거를 그거 약간 일종의 약간 평균값인 V 펑션으로 빼주면은 그거는 이제 약간은 0을 중심으로 베리언스가 줄어들 수 있겠죠. 예, 그런 인투이션이고요. 네, 그래서 결국 그 폴리시 메소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요것만 근사하는 게 아니라 요것도 이제 근사해서
요 값으로 이제 그레디언트를 계산한다. 그래서 보통 포멀하게는 요 차이 Q 펑션과 밸류 V의 차이를 보통 그 어드밴티지 펑션으로 우리가 정의를 하고요. 어드밴티지 펑션을 정의를 하고 그래서 요 어드밴티지 펑션을 이제 또 그 뉴럴넷으로 어프록시메이션 해서 요 값을 이제 어프록시메이션 하고 그 다음에 요 값은 이제 몬테카를로로 이제 타우를 트래젝토리를 샘플링해서 조금 베리언스를 줄일 수 있다. 요거를 이제 액터 크리틱. 액터는 폴리시 네트워크이고 크리틱은 이제 그 밸류 네트워크이고 그래서 밸류 네트워크를 도입해서 이런 베리언스를 줄이는 방식도 쓸 수 있다. 예, 그래서 뭐 여기 디테일은 뭐냐면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러면 저희가 그 Q 펑션과 밸류 펑션을 우리가 어프록시메이션을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보통은 이제 두 개의 펑션 어프록시메이션 해야 되는데 보통 Q 펑션은 보통 벨만 이퀘이션을 잘 들여다보면은 이제 Q 펑션은 이 그 밸류 펑션의 어떤 함수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밸류 펑션만 우리가 알면은 거기서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그 다음 스테이트에 해당하는 밸류 펑션에다가 여기다가 제가 좀 빠진 것 같은 여기다 디스카운트 팩터를 좀 곱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재 리워드 액션 A를 취했을 때 리워드. 그래서 Q 펑션과 밸류 펑션은 이런 약간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그 Q 펑션과 밸류 펑션을 뭐 둘 다 각각 에스티메이션 할 수도 있지만 밸류 펑션만 이렇게 에스티메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Q 펑션을 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고요. 네, 그래서 물론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말고도 이제 무궁무진하게 뭐 이거는 그 폴리시 그레디언트 메소드의 내용은 아니고 이제 밸류 베이스 메소드에서도 뭐 이런 걸 잘 어프록시메이션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다양한 테크닉들이 물론 있겠죠. 네,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것 중에 하나고요. 예, 뭐 이거보다 당연히 더 잘할 수 있는 테크닉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밸류 펑션을 이런 식으로 엠퍼리컬하게 우리가 얻은 샘플과 요 밸류 펑션을 미니마이제이션하는 이 밸류 펑션에 대한 파라미터를 도입해서 결국 알고리즘은 결국 간단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폴리시 그레디언트 시오렘에서 이제 요거는 그 베이스 펑션이 되고요. 그래서 요렇게 업데이트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 펑션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따로 밸류 크리틱 네트워크라고 부르는 이제 밸류 펑션을 어프록시메이션하는 네트워크를 따로 메인테인하고 밸류 펑션이 얻어졌으면 요 Q 펑션은 이제 이런 식으로 벨만 이퀘이션에서 얻고 이런 식으로 이제 동작하는 게 기본적인 액터 크리틱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일종의 약간 기존에 어떻게 보면은 백그라운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린 내용은 이제 드디어 이제 2015년도부터 등장한 좀 그 진짜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폴리시 그레디언트 메소드를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제가 증명을 이제 일단은 좀 스킵을 하긴 했는데 이 증명은 나중에 제가 시간이 있으면 다시 돌아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증명대에 따라가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네, 어렵지 않지만 일단 시간 관계상 제가 일단 나중에 다시 돌아갈 거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이런 리인포스먼트 이 알고리즘 액터 크리틱 알고리즘 문제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이게 엠퍼리컬하게 보면은 이제 결국은 결국은 이런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이 업데이트 스텝 사이즈인 그 알파에 그 되게 센시티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온 폴리시 베이스다 보니까 현재 그 폴리시로 막 샘플링을 해야 되고 뭐 한마디로 이게 한 번 그레디언트 업데이트 하는데 막 너무 많은 그런 그 코스트가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TRPO의 그 가장 핵심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어떤 올드 폴리시를 저장해 놓고 그 다음에 올드 폴리시로 뭔가 데이터를 뭔가 제너레이션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뭔가 뉴 폴리시를 뭔가 계산해 보니까 좀 업데이트를 하자. 그래서 뭔가 올드 폴리시를 저장해 놓고 뉴 폴리시를 뭔가 좀 보수적으로 우리가 되게 조금만 변화시켜서 좀 계산 업데이트를 해보자. 이게 기본적인 철학이고요. 그래서 그 TRPO의 오브젝티브를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우선 베이스가 되는 TRPO의 베이스가 되는 어떤 렘마를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건 뭐냐면 이제 에타 파이는 이제 파이에 해당하는 우리가 옵티마이제이션 해야 되는 이 골이고요. 그 다음에 파이 올드는 뭐냐면은 이제 옛날 폴리시, 파이 올드는 옛날 폴리시고, 결국 에타는 우리가 이 폴리시를 런해서 얻을 수 있는 그 리워드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뉴 폴리시 파이와 파이 올드 이 에타의 차이는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요 증명은 이렇게 뭐 어렵지 않고요. 예, 증명은 어렵지 않고, 여기서 그 A 올드는 뭐냐면은 이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의 어드밴티지 펑션 Q와 A의 V의 차이, 요 어드밴티지 펑션과 거의 유사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요게 벨만 이퀘이션에서 요게 결국은 Q 펑션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어드밴티지 펑션과 거의 유사한 형태로 디파인이 되고요. 여기서 감마는 디스카운트 팩터고 파이는 이제 폴리시에 해당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뭐 증명은 제가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다시 돌아가서 다시 하겠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그래서 이제 요 식을 또 자세히 또 풀어서 보면 어떤 식을 얻을 수 있냐면 요 식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증명은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제가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데피니션을 보면 이거는 이제 파이 올드 올드 폴리시 관점에서 어드밴티지 펑션 Q와 밸류 펑션의 차이가 되는 거고요. 얘는 파이의 관점에서 그게 되는 거고요. 폴리시 디스트리뷰션이고, 얘는 폴리시 파이로 스테이션의 디스트리뷰션을 구했을 때 마르코프 디스트리뷰션 프로세스 스테이션 구했을 때 S의 프로버티 스테이트의 프로버티 디스트리뷰션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요 파트를 요 올드 파트로 이제 리플레이 바꿔가지고 요런 오브젝티브를 다시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짓을 하냐면, 자, 이 파트를 보죠. 결국은 우리가 이 오브젝트 L 파이 올드 파이 세타를 결국은 이거를 다시 세타로 미분을 결국 해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 왜냐면은 우리가 옵티마 폴리시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뭐 어쨌든 얘를 파이 세타로 뭔가 미분을 하거나 뭔가 옵티마이즈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요거 다 상관없고 결국 요 파트만 미분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위의 식을 보시면 위의 식은 요 파트도 미분해야 되고 요 파트도 두 개를 미분해야 되죠. 근데 요 파트 스테이셔너리 디스트리뷰션은 파이 올드로 미분하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예, 그래서 요거를 그냥 파이 올드로 밑으로 바꾼 거고요. 그래서 남은 거는 요 파트만 미분을 하면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새로운 오브젝티브를 디파인을 이렇게 하고요. 일단은 그래서 디파인하고 결국은 요거를 맥시마이제이션 할 겁니다. 요거를 맥시마이제이션 할 거. 근데 이거에 대한 맥시마이제이션 저스티피케이션 하기 위해서 이 TRPO 저자들이 무엇을 증명하느냐? 이런 걸 증명합니다. 그래서 토탈 베리언스 디스턴스는 뭐냐면은 Q와 P는 어떤 두 개의 프로버티 디스트리뷰션이고요. 그거의 어떤 차이, 그러니까 어쨌든 토탈 베리언스 디스트리뷰션은 어떤 두 개의 디스트리뷰션의 Q와 P의 차이를 계산하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요거를 스테이트에 대해서 맥시멈을 취한 거를 TV 이런 노테이션을 Dmax TV를 이제 디파인을 하고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증명할 수 있냐? 그래서 요거를 알파라고 두면 요런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요런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요게 왜 의미가 있는 건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게 왜 의미가 있냐면, 만약에 우리가 맥시멈 오버 파이, 만약에 요런 파이 올드 그다음에 파이 마이너스 요텀 4 입실론 감마 1 마이너스 감마의 제곱 알파 제곱, 요거를 만약에 맥시마이제이션 하는 거를 우리가 파이 스타를 얻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얻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게 당연히 요 시오렘에 의해서 요 값이 요걸 파이스타라고 하면, 요 맥시멈이 되는 걸 파이스타라고 하면은요, 요 맥시멈이 되는 걸 파이스타라고 하면은 당연히 요게 에타 파이스타만큼 크겠죠. 왜냐하면 이 티오렘에 의해서
그죠? 예, 근데 요건 또 뭐보다 장자면은 그 요거를 이제 맥시마이제이션을 했을 때가 요 값이니까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 포뮬러에다가 파이에다가 그냥 파이 올드를 집어넣으면 그죠? 파이 올드를 집어넣으면 이 값은 이 맥시마이제이션 된 값보다 더 작겠죠. 당연히. 이건 왜냐면 이건 맥시멈 값이니까. 그죠? 근데 파이에다 파이 올드를 집어넣으면은 이 텀이 0이 되고 이 텀은 왜냐면 디스턴스니까 두 개. 이 텀이 0이 되고 요 텀이 그냥 에타 파이가 됩니다. 왜냐면은 이 파이 올드에다가 여기다가 그 파이에다가 파이 올드를 그냥 집어넣어 버리면 이 값도 다 갖게 되고 이게 다 모든 이퀘이션이 다 이게 어프록시메이션이 다 이그젝트하게 돼가지고 결국은 요 값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의미한 게 뭐냐면은 이게 파이 에타 파이 스타가 에타 파이보다 더 크다는 얘기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결국은 어떤 죄송합니다. 파이 올드. 그러니까 파이 올드보다 더 좋은 폴리시를 얻고 싶은데 이 티오렘이 그런 거를 얘기해 준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요 오브젝티브를 맥시마이제이션 하는 순간 우리가 더 좋은 폴리시를 얻을 수 있다는 힌트를 주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의미가 있다. 의미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뭐 하고 싶냐? 당연히 요거를 이제 맥시마이제이션 오버 파이로 맥시마이제이션 하는 거를 하고 싶겠죠. 예, 하지만 여기서 약간 문제가 요런 여러 가지 엠피리컬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파이마이 옥시면 하려면 얘도 옵티마이제이션 해야겠지만 얘도 이제 오브젝티브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얘는 보시면 알파가 요런 토탈 베리언스 기반으로 디파인이 돼 있기 때문에 요거보다는 이제 그 보통 이제 쿨백 라이벌러가 더 옵티마이제이션 하기 편합니다. 왜냐면은 데피니션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토탈 베리언스는 보다는 쿨백 다이버전스도 약간은 같은 뭐 비슷한 디스턴스 개념이긴 한데 KL은 이제 어떤 익스펙테이션 형태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게 몬테카를로 에스티메이션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값이 더 이제 KL보다는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오브젝티브로 더 페이버러블하고 그래서 심지어 이제 고갑 기준에서 또 비슷한 티오렘을 저희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KL을 토탈 베리언스를 쓰지 않고 그냥 KL 기준에서 비슷한 걸 또 증명할 수 있고 그래서 결국은 요 값을 맥시멈 오버 파이로 하는 문제를 풀면은 이제 더 좋은 폴리시를 얻을 수 있지 않겠냐. 요게 이제 기본적인 철학이고 이제 그게 이제 이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C를 어떤 이론적인 개런티로 얻는 이런 거를 얻고 그다음에 요 값을 옵티mal 요 값을 이제 요값 파이 올드와 요거 뺀 거를 이제 이거를 파이에 대해서 옵티마이즈해서 다음 폴리시 구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모노토닉하게 이게 임프루브 폴리시가 임프루브 된다는 걸 증명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게 이제 TRPO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문제가 많습니다. 예, 문제가 많죠. 예, 이렇게 이론적으로 항상 아름다운 게 그대로 동작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죠. 왜냐? 이거 실제로 이제 계산해 보면은 이제 이론적인 개런티를 주는 이런 C를 계산해 보면은 이제 보통 타우가 엄청 1에 가깝죠. 실제로는 거의. 그러면 이 값이 거의 엄청 큽니다. 이 값이 엄청 크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값보다는 사실 요 값이 그 옵티마이제이션의 메인 보틀릭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풀면 너무 그 업데이트가 느리고 이게 뭐 이론적으로는 모노토닉하게 뭐 임프루브 되는 건 좋지만 이게 써먹을 수 없는 알고리즘. 그래서 이제 TRPO 저자들이 이제 이게 제안한 거는 이거를 오브젝트에 두지 말고 이걸 컨스트레인으로 내리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오브젝티브에 있는 거를 이제 컨스트레인으로 내려서 다시 말해서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건 뭐죠? 그 새로운 폴리시와 현재 폴리시가 이걸 맥시마이제이션 한다는 얘기 뭐냐면은 이 값을 미니마이제이션 하는 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현재 폴리시와 올드 폴리시가 서로 가깝게 만들면서도 얘를 맥시마이제이션 하는 게 결국 TRPO의 핵심이니까 그 핵심적인 철학을 유지하면서 요걸 풀지 말고 요걸 풀자. 그리고 물론 이제 이론적으로는 그 라그랑지안 티오리에 의해서 이 두 개가 사실은 이퀴벌런트한 그 옵티마이제이션을 사실 증명도 할 수 있습니다. 증명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뭐 사실은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C에 해당하는 요 델타가 존재한다 뭐 이런 걸 증명할 수는 있는데 하지만
실제로 이 델타를 찾는 거는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 증명이 뭐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긴 힘들지만 하지만 요런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푸는 거나 요런 옵티마이제이션을 푸는 거나 사실 근본적으로 같은 거고 뭐 이론적으로 증명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하지만 요런 그 컨스턴트에 대한 초이스는 물론 있겠죠. 그래서 TRPO 저자들은 이거 대신에 요걸 풀자 밑에 걸 컨스트레인 버전을 풀자. 그래서 이거를 그 트러스트 리전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요것 때문에 불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푸냐? 그거를 이제 그걸 보통 뒤에 보시면은 이제 그걸 컨주게이트 그레디언트 방법을 컨주게이트 그레디언트 알고리즘의 라인 서치까지 동반한 그런 옵티마이제이션 방법을 이제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거 이외에도 좀 챌린지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푸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컨스트레인에 넘어와서 근데 보시면 이걸 보면 요거를 사실은 에스티메이션 하는 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왜냐면 이거는 보면 맥시멈 데피니션을 보면 맥시멈 오버 all state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맥시멈 오버 사실 스테이트의 개수가 무한히 많을 텐데 이거를 사실은 그 맥시멈을 구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힘든 일이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맥시멈 대신에 어떤 expectation, 어떤 맥시멈 대신에 어떤 그 expectation을 대치해서 뭐 하자. 왜냐하면 expectation은 몬테카를로 에스티메이션 같은 걸로 우리가 에스티메이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요런 그 맥시멈 대신에 요런 컨스트레인을 좀 바꿔서 풀자. 이게 첫 번째 휴리스틱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드리면은 저희가 결국은 이거를 맥시마이제이션 하고 싶은 게 다시 데피니션 요 텀이 뭐냐면은 다시 요 텀이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요거고 요거는 이제 맥시멈을 이제 익스펙테이션을 바꾼 형태고 그리고 사실 요 텀도 자세히 써보면은 요 안에 텀이 이런 expectation으로 바뀔 수 있고, 그죠? expectation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쵸? 왜냐면은 이 expectation definition 풀었으면은 파이 올드가 이게 캔슬이 돼가지고 요 텀이 딱 나옵니다. 네, 그래서 다시 결론적으로 요 텀을 결국 요 텀이 아니라 요런 식으로 우리가 똑같은 포뮬레이션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오브젝티브도 그렇고 컨스트레인도 그렇고 어떤 파이 올드에 대한 익스펙테이션 형태잖아요. 네, 그 얘기 뭐냐? 우리가 파이 올드 그 전 폴리시 저장해 놓고 요 오브젝티브와 컨스트레인을 그 마르콥 그 몬테칼로로 에스티메이션 해서 우리가 이걸 옵티마이제이션 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요런 약간 이쁜 형태로 제가 그냥 똑같은 식을 다시 표현한 것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expectation over pi old, expectation over pi old를 바꿨기 때문에 우리가 pi old를 저장해 놓고 이걸 막 샘플링을 해서 요거를 몬테칼로 에스티메이션하고 그거에 해당하는 이제 또 그 맥시마이제이션 푸는 그게 TRPO가 되고요. 그래서 결국 정리를 해보면은 요거를 이제 풀기 위해 TRPO는 스테이트 액션 페어를 콜렉션하고 그 다음에 당연히 요 expectation을 계산하기 위해서 요거를 에스티메이션을 하고요. 몬테칼로로.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이제 컨스트레인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이제 컨주게이트 그레디언트 알고리즘 뭐 라인 서치를 푼다. 근데 물론 이제 컨주게이트 그레디언트 알고리즘의 라인 서치에 대한 내용은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을 텐데 뭐 그냥 제너릭하게 일종의 약간은 그 리니어 이퀘이션을 뭐 푸는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TRPO고 뭐 관심 있으시면 여기 들어가시면은 이제 TRPO 저자들이 공개한 실험 결과들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TRPO는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PPO를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PPO는 뭐냐면 이제 TRPO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있는데요. 그런 거를 어드레스한 거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TRPO의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하나가 결국은 이제 이런 컨스트레인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풀자고 주장을 하면서 뭐 컨주게이트 그레디언트 방법론을 적용했는데 이 컨주게이트 그레디언트 방법론이 이제 사실 구현하기가 쉽지도 않고 두 번 미분을 해야 됩니다. 두 번 미분을 해야 되는데 보통 두 번 미분하는 것들이 이제
라지 스케일 환경에서는 또 동작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고, 그다음에 결국은 요 값들이 이제 여러 가지 그 몬테칼로 에스티메이션을 막 해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이런 걸 어프록시메이션 하기 위해서 뉴럴넷을 쓰는데, 보통 뉴럴넷 자체가 약간 스토캐스틱한 경우들이 많잖아요. 뭐 약간 드롭아웃을 쓰거나 뭐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런 문제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고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래서 어떤 시도들이 있었냐면은 TRPO를 개선하기 위한 그 프록시마, 약간은 좀 뭐 프록시 같은 느낌, 뭐 약간 그런 느낌이죠.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오리지널로 돌아가서 이게 원래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TRPO 저자들은 이거 원래 이 컨스트레인이 원래는 그 원래 오브젝티브에 있었는데 그걸 밑으로 끌어내렸잖아요. 원래 TRPO 저자들이. 그러지 말고 다시 올리자. 다시 올려서, 왜냐면은 이걸 컨스트레인으로 두는 순간 이거를 뭐 컨주게이트 그레디언트나 뭐 여러 가지 복잡하게 해야 되니까. 근데 이게 컨스트레인이 없어지고 위로 올리는 순간 이건 그냥 그레디언트 퍼스트 오더 메소드만 있어. 그레디언트만 계산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더 쉽지 않겠냐고 다시 돌아가서, 근데 물론 이제 여기서 베타를 어떻게 정하냐면은 뭐 이게 좀 커지면은 베타를 좀 키우고, 왜냐면 이게 우리가 작게 원하는 거니까 이게 뭐 작아지면은 이걸 또 뭐 약간 어댑티브하게 약간 베타를 컨트롤 해가지고 이 옵티마이제이션을 풀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는데 뭐 장점 뭐냐면 이제 컨주게이트 그레디언트가 이런 거 안 써도 되고 그냥 약간 그레디언트 디센트만 가지고 하면 되니까 뭐 그런 장점이 있죠. 장점이 있지만 하지만 그 엠피리컬하게는 이제 당연히 현재는 많이 쓰이지 않는 메소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쓰이는 건 이 버전인데, 이 버전 아이디어는 너무 간단합니다. 아이디어는 뭐냐면 결국 우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 요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저희가 풀어야 되는데, 요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결국은 철학은 뭐냐면은 요 두 개를 가까이 그 현재 폴리시와 올드 폴리시를 가까이 두면서 요 맥시마이제를 풀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떤 우리가 휴리스틱을 쓸 수 있냐면 결국은 파이 올드와 그 파이 요 값을 그냥 1 플러스 1 마이너스 입실론 요 사이에 그냥 강제로 클리핑을 하자. 다시 말해서 이 값이 요걸 벗어나면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업데이트를 안 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업데이트를, 그죠? 예, 그래서 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클림핑 펑션이란 결국은 이게 1 플러스 입실론이나 1 마이너스 입실론이 그 현재 올드 폴리시와 그 뉴 폴리시의 차이가 요 차이가 이 플러스 1 플러스 입실론이나 1 마이너스 입실론으로 줄어들면은 그냥 클리핑을 해버리는 거죠. 이 펑션을. 그러면 이제 그레디언트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냥 단순히 그냥 그런 식의 휴리스틱을 쓰자. 그런 식으로 휴리스틱을 쓰면은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뭐 이런 뭐 컨주게이트 그레디언트 그냥 하지 않아도 되고 그게 훨씬 더 간단하지 않겠냐고 해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저희가 현재 많이 얘기하는 PPO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제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온 폴리시 알고리즘들을 설명드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남은 시간 동안 이제 오프 폴리시 알고리즘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프 폴리시는 크게 DDPG와 SEC 두 가지 알고리즘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그 오프 폴리시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원래 이런 그 오브젝티브를 맥시마이제이션 하고 싶은데 이때까지 제가 말씀드린 알고리즘들은 대부분 다 현재 폴리시나 아니면 바로 직전 폴리시로 샘플링된 그 샘플들을 쓰는 그런 알고리즘들이었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가 그 계속 폴리시를 업데이트 하다 보면은 그 아주 초반에 폴리시로 샘플된 그런 것도 사실 유용한 정보인데, 왜냐하면 그것도 이제 옛날 안 좋은 폴리시로 샘플은 됐지만 그래도 그게 어떤 인바이러먼트의 다이나믹스나 여러 가지 좋은 정보들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좀 쓰자. 이게 이제 온 폴리시 메커니즘이 될 거고요. 기대하시듯이 온 폴리시 알고리즘들은 이제 샘플 에피션트한 경우들이 많다. 더 빨리 이제 성능이 올라갈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 오폴리시 알고리즘을 디자인하는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Q-러닝입니다. 그래서 Q-러닝 그 value based 메소드를 잘 우리가 리캡을 해보면
밸류 베이스드 메소드는 결국은 뭐로 시작됐죠? 이 그 벨만 이퀘이션으로 시작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벨만 이퀘이션을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 이터레이션은 결국은 그 폴리시의 인디펜던트한 어떻게 보면은 이미 그러니까 밸류 베이스 메소드는 이미 오프 폴리시 자동으로 오프 폴리시 방법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예, 그래서 그 벨만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그 폴리시 그레디언트 메소드에 이런 큐 러닝 방법론들을 좀 도입을 하자. 요게 그래서 이제 큐 러닝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큐 러닝 방법들이 오프 폴리시니까 그래서 오프 폴리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DDPG의 아이디어는 결국 뭐냐면 이겁니다. 그래서 밸류 베이스 메소드는 Q 펑션을 어프록시메이션 하는데 그거를 이제 거기서 이제 한 가지 핵심적인 가정 중에 하나는 폴리시 펑션이 디터미니스틱하다. 한마디로 원래 폴리시는 디터미니스틱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스토캐스틱 하는 게 우리 기본적인 가정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 옵티마이제이션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폴리시가 디터미니스틱하다. 그 얘기 뭐냐면은 스테이시 주어져 있면은 바로 다이렉트하게 액션이 나온다. 이런 가정을 이제 해서 요 펑션도 뉴럴넷으로 그쵸? 예, 뉴럴넷으로 어프록시메이션 하고 요 펑션도 뉴럴넷으로 어프록시메이션 두 개의 뉴럴넷으로 어프록시메이션 한다. 큐 밸류 펑션과 액션 펑션을 그다음에 요런 것들을 D라는 게 결국 리플레이 버퍼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저장된 샘플을 다 이제 다 모아놓고 거기에 대해서 익스펙테이션을 취하고 그거를 맥시마이제이션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게 큰 차이가 뭐냐면은 이제 이 Q 펑션을 배운 다음에 그죠? 배운 다음에 이걸 맥시마이제이션 인퍼런스 단계에서 얘를 맥시마이제이션을 하는 것과 지금 DDPG가 하는 거는 비슷한데 크리티컬한 차이는 이제 트레이닝 할 때 어프록시메이션하고 디플로이 인퍼런스 할 때는 그냥 이걸 맥시마이제이션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맥시마이제이션 오퍼레이션을 학습한 후에 하는 거는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맥시마이제이션 오퍼레이션을 학습할 때 하는 거는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익스펙테이션을 학습한 데이터에 대해서만 하는 거고 인퍼런스 할 때는 학습하지 않은 S와 A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없는 거죠. 그 미묘한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오브젝티브를 맥시마이제이션 하자. 그러면은 이제 요게 폴리시를 결정해 주겠죠? 예, 결정해 주는 거고. 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게 기본적인 아이디어고 당연히 그래서 이제 폴리시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이제 버퍼에 있는 데이터를 다 쓸 수 있습니다. 리플레이 버퍼에 있는 다 쓸 수 있으니까 훨씬 샘플 에피션트 할 거고요. 그다음에 뭐 한 가지 디테일은 이 타겟 네트워크라고 이거는 이제 앞에 밸류 베이스 메소드 강의에서도 이제 이미 설명된 내용이긴 한데 어쨌든 Q 펑션을 도입했기 때문에 이제 Q 펑션에 등장하는 뭐 여러 가지 테크닉들을 다 Q 펑션의 어프록시메이션 테크닉을 다 쓸 수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모멘텀 타겟 네트워크를 타겟을 이게 도입해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프록시메이션 하는 요런 건 이제 전 강의에서 아마 배우셨을 텐데 그걸 그대로 쓸 수 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차이는 뭐냐면 여기서는 이제 폴리시에 해당하는 액터에 대한 파라미터가 또 있기 때문에 액터에 대한 모멘텀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이게 액터에 대한 모멘텀이고요. 그다음에 얘는 Q 펑션, value 펑션에 대한 모멘텀 파라미터 업데이트고 그래서 그것을 타겟으로 이렇게 하고 이 Q 펑션 이렇게 또 배운다. 요런 차이가 있고요. 정리를 해보면은 결국은 Q 펑션 이런 식으로 배우고 그죠?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액터라는 얘기는 이 Q 펑션 고정시켜 놓고 폴리시는 이렇게 배우고 그다음 크리틱은 이제 Q 펑션은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 하는데 요 타겟 값을 정하는 데 있어서 요런
모멘텀 메소드를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뭐 별게 아니라 그 결국은 DDPG라는 거는 결국은 그 밸류 베이스 메소드를 그냥 폴리시 그레이드 메소드에 가져왔다. 짬뽕 시켰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는 여기서 문제점 중에 한 가지는 보통 이제 이렇게 그 디터미니스틱 폴리시로 이제 가정해 버리는 순간 물론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은 쉬워지지만 사실은 그 결국은 강학습의 핵심 자체가 그 익스플로레이션과 익스플로이테이션의 어떤 그런 그 조합인데 결국은 그래서 이런 물론 이제 입실론 그리디 알고리즘 같이 익스플레이션 노이즈를 익스플리시트하게 집어넣을 수는 있지만 사실은 아름답게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폴리시 네트워크 자체도 이제 스토캐스틱 하면 좋은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그 소프트 액터 크리틱 그 이 세게 그 핵심 아이디어는 그 스토캐스틱 폴리시를 배우자. 스토캐스틱 폴리시를 배우자는 게 이제 핵심이고 그래서 이제 핵심 중에 하나는 이런 그 엔트로피 보너스. 다시 말해서 내 현재 스테이트가 현재 액션 내 현재 그 폴리시가 이 엔트로피가 그 A의 엔트로피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보너스를 주자. 이게 핵심 아이디어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내가 내 현재 폴리시가 더 랜덤 그 디터미니스틱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보너스를 주자. 요런 게 이제 소프트 액터 크리틱의 핵심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이 우리가 리워드 펑션을 기존 리워드뿐만이 아니라 이런 그 엔트로피 리워드를 또 주기 때문에 그거에 해당하는 그런 이제 보너스가 또 그 Q 펑션에 이제 생기게 되고요. 생기게 되고 그래서 이제 기존 알고리즘은 그냥 이런 식으로 크리틱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하면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 엔트로피 보너스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핵심 중에 하나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요 파트죠. 요 파트인데 요 파트가 가능했던 이유는 이게 디터미니스틱 폴리시라서 가능했던 거죠. 예, 그죠? 예, 가능했던 건데 여기서 그 짓을 할 수 없으니까 결국 뭐 하냐면은 결국은 폴리시 네트워크를 Q 네트워크에 프로포셔널하게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액션에 대해서 Q 밸류가 높으면은 그거만큼 이제 그 폴리시를 더 높은 확률을 주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한마디 여기서 Z는 뭐냐면 그냥 노멀 그러니까 Q 밸류 자체가 그 확률 분포는 아니기 때문에 그걸 확률 분포로 만드는 그 노멀라이제이션 파라미터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파일을 그 Q 밸류와 약간 비슷하게 만드는 그걸 미니마이제이션 하는 그런 형태로 D는 여기서 리플레이 버퍼가 되는 거고요. 그런 형태로 이제 맥시마이징 한다. 그래서 바뀐 형태 요 텀이 새로 생겼고 요 텀이 좀 바뀌었다. 하지만 그 업데이트 타겟 네트워크는 모멘텀 업데이트는 그대로 쓰이고 요게 그 소프트 액터 크리틱의 그 DDPG 이후에 DDPG 이후에 소프트 액터 크리틱으로 가면서 디터미니스틱 폴리시가 스토캐스틱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차이점은 이제 DDPG는 디터미니스틱하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약간은 왜냐면은 뭐 한마디로 얘는 한마디로 직진하는 애기 때문에 샘플 에피션트 하고요. 하지만 스테빌리티 측면에서는 보통 강학습을 하시다 보면은 그러니까 하지만 디터미니스틱 돌직구 하다 보면 얘가 가끔 뭐 막 한 번 잘못하면은 이게 나락으로 가고 막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DDPG는 하지만 스토캐스틱 코레시는 이제 스테빌리티 관점에는 이점이 있고요. 하지만 이제 내가 어떤 확률 분포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샘플은 훨씬 많이 필요하겠죠. 예, 그런 이제 장단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 오버롤 온 폴리시와 오프 폴리시의 어떤 차이는 오프 폴리시는 당연히 기대하셨듯이 이제 샘플 에피션트하다. 초반에는 성능이 좋을 수 있지만 온 폴리시인데 하지만 오프 폴리시는 이제 기본적으로 현재 폴리시 말고도 이제 그전 폴리시를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테빌리티 관점에서는 이제 온 폴리시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은 것 같아서 제가 잠깐 간략하게 기존에 했던 설명 뛰어넘 그냥 스킵했던 증명들의 그냥 핵심 내용들만 다시 이제 리캡을 하면요. 그쵸. 요게 요게 그 폴리시 그게 이게 여기서 여기 넘어가는 수식이었죠. 예, 이게 원래 오리지널 요거에 대한 증명은 제가 그죠? 요거에 대한 증명은 앞에 있었죠? 예, 앞에 제가 뛰어넘은 것 같은데 그쵸. 앞에 그쵸. 앞에 요게 그거에 대한 증명이었고 그다음에 이걸 넘어가서 요 증명은 이제 여기 있는데 이제 결국 핵심은 뭐냐면은 이제 이건 결국은 약간 핵심 스텝은 결국 요겁니다. 요 스텝이고요. 여기서 보시면 요 텀이 이제 제로가 된다. 요게 이제 핵심이고 여기서 뭐가 쓰였냐면은 요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서메이션이 1부터 t까지 무한대로 가는 게 아니라 t부터 무한대까지 가잖아요. 그 얘기는 앞에 서메이션이 t 프라임이 1부터 t-1까지가 그냥 사라졌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그 텀이 어떻게 생길 수가 있는지가 결국 여기서 여기 넘어가면서 이제 생기는 거고요. 그게 이제 결국 요 확률이 이게 미분값이 0이 되는데 결국은 이게 요게 됩니다. 이거 왜 그렇게 되냐면은 이걸 풀어서 보면은 인테그럴 px 델타 로그 px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아까 전에 요게 뭐냐면은 그 로그 px 미분하면은 이게 px 그다음에 px분의 델타 px가 되는 거고요. 그죠? 로그 px 미분하면은 이게 사라지고 델타가 바깥쪽으로 뛰어나면 이게 뭐냐면 델타 인테그럴 px가 되는데 요게 1이 됩니다. 요게 1이 되고 그러면 이게 1을 미분하면은 0이 되겠죠. 그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간단히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고요. 그래서 결국 이걸 데리베이션 하는 건 요거를 0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럼 요 파트가 없어지니까 이제 그 뒤에 후속 파트 t부터 요게 남아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 파트가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스킵한 것 중에 하나가 네, 뭐 요것도 이제 뭐 어렵지 않습니다. 요것도 이제 핵심은 요 그 수식을 그대로 데피니션 적용시켜 보시면 그대로 그냥 쉽게 증명할 수 있고 요것도 뭐 네, 요 수식도 거의 그냥 expectation을 그냥 이게 풀어 쓴 거고요. 그다음에 약간 서메이션을 바꾼 겁니다. 이게 t에 대한 서메이션을 안쪽으로 보내고 s에 대한 서메이션을 바깥으로 보내고 그다음에 뭐 요거는 그냥 데피니션을 쓴 거고요. 네, 뭐 그런 식으로 어렵지 않은 증명이니까 한번 그 강의 자료에서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할까요? 여기까지 하고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남은 시간에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채팅창이나 마이크 켜고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기다리는 동안 제가 사실은 강학습 잘 몰라서 멍청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면은 지금 보면 온폴리시랑 오폴리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근데 네. 온폴리시가 가능한 상황에서 뭔가 이거 두 개를 섞어서 쓰는 게 뭔가 이점이 있는 건가요? 혹은 온폴리시가 가능하면 그냥 온폴리시만 쓰는 게 더 나은 것일까요? 물론 뭐 그러니까 뭐 그 핵심적인 뭐 제가 뭐 제 설명이 이게 뭐 꼭 뭐 어쨌든 제 생각에는 그 온폴리시를 온폴리시로 그냥 적용해서 그러니까 디폴트 이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온폴리시 뭐 TRPO나 PPO를 적용해서 잘 되면은 뭐 굳이 오프 폴리시를 적용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근데 만약에 아무래도 온폴리시가 이제 그 샘플 에피션트 하기 때문에 이게 강학습이 엄청나게 많이 뭐 몇십만 뭐 몇백만 이터레이션을 막 돌려야 되고 막 이렇기 때문에 이게 수염을 안 하는 거 그러니까 리워드가 학습이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그 다음에 이제 차선책으로
이제 오프 폴리시를 쓰는 게 오프 폴리시나 아니면은 이제 뭐 그 모델 베이스드 RL이나 어쨌든 좀 그 온 폴리시에 비해서는 좀 더 샘플 에피션트한 뭐 오프 폴리시 RL이나 모델 베이스드 RL 같은 방법론들을 쓰는 게 뭐 현장에는 순서가 아닌가. 예, 뭐 그렇게 일단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마디로 결론적으로는 굳이 온 폴리시가 되는데 굳이 오프 폴리시를 쓸 필요는 없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물론 뭐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이 없으니까 또 제가 한 번 더 드리면은 물론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 말고도 그 뒤에 뭐 이거의 후속작들도 많습니다. 뭐 TD3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DDPG나 색을 개선하는 그런 연구들도 물론 많이 있으니까 혹시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면은 뭐 또 그 뒤에 어떤 2018년도 이후에 또 어떤 그 연구들이 또 있는지 찾아보시면 더 유용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질문이 더 이상 없는 것 같아서 네, 질문 하나 더 있네요. 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모델 베이스, 모델 프리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사실은 차이는 이건 것 같습니다.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은 이게 어떤 이터레이션이고 이게 어떤 리워드 그 성능이라고 보면은 이제 모델 베이스는 어떤 식이냐면 모델 베이스는 이런 식으로 모델 베이스는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모델 프리는 약간 이런 식으로 모델 프리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초반에는 모델 베이스가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델 베이스가 물론 이것도 사실은 제가 뭐 환경마다 다르고 워낙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는 게 조금 너무 이제 그런 면이 좀 있지만 쉽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 모델 베이스가 초반에는 모델 베이스가 샘플 에피션트한 면에서는 초반에는 좋을 수 있고요. 하지만 이제 롱텀 퍼포먼스 궁극적으로는 모델 프리가 이제 엠퍼리컬하게는 잘 된다. 그래서 모델 베이스 페이퍼들 보시면 보통 이터레이션을 이렇게 끊어가지고 보여주는 경우들이 많고요. 모델 프리는 보통 페이퍼들 보시면은 훨씬 더 많은 이터레이션을 돌려가지고 보여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차이가 이제 그래서 뭐 만약에 현장에서 쓰신다면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모델 프리를 쓰시는 게 더 프린시플한 일단 모델 프리를 써보고 근데 모델 프리를 썼더니 이게 너무 오래 걸린다. 그때 이제 뭐 어떤 모델 베이스를 쓰는 게 모델 베이스 방법론들을 한번 고려해 보는 게 이제 맞는 순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델 프리에는 더 많은 어떻게 보면은 모델 프리는 이렇게 모델 프리는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기본적인 죄송합니다. 모델 프리는 더 많은 데이터 필요할 거. 예스, 그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델 베이스는 모델로 데이터를 생성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뭐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같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러프하게 설명드리면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데이터를 생성하는 게 모델 베이스고 모델 프리는 그런 짓을 안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실제 데이터만 쓰기 때문에 더 데이터가 많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모델 프리는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다. 하지만 모델 베이스는 모델로 데이터를 생성한다. 하지만 모델로 생성한 데이터가 진짜 데이터보다는 퀄리티가 떨어질 테니까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다 보면 이게 마지막에는 결국 모델 프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배기 데이터만 활용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모델 베이스는 일종의 약간 속성 코스를 배우는 거고 모델 프리는 진짜 배기만 배우는데 그때 좀 오래 걸린다. 예, 그래서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다. 예스, 뭐 맞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예,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모델 베이스 그래서 최근에 모델 베이스 저희 연구실에서도 모델 베이스 연구를 하고 이제
모델 베이스 연구를 하시는 이제 분들이 많은데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모델 베이스가 최근에 각광을 받은 거는 이제 뭐 제가 정확하게 리터처를 기억하지 못하지만 하여튼 2019년도 이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델 프리만 사람들이 보다가 모델 베이스가 이제 그 좀 더 그 모델을 모르더라도 내가 모델을 막 학습을 하면서 하는 게 이제 그 데이터를 막 제너레이션 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부족한 환경에서는 모델 베이스나 아니면은 이 오폴리시 아래를 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 뭐 더 나올 수 있죠. 예, 부족한 상황에서는. 네. 하지만 물론 뭐 다 케바케라 뭐 항상 인 제너럴 뭐 그렇긴 하지만 또 이제 원하시는 그 환경에서는 사실은 돌려보셔야 된다. 예, 뭐 그렇긴 합니다. 네. 네네네네네. 그래서 한마디로 그 오프 폴리시 방법에서 그쵸. 뭐 물론 이제 제가 방금 해주신 그 답변에 대해서 뭐 좀 엄밀한 답변을 드릴 수도 있고 좀 러프한 답변을 드릴 수도 있는데 러프하게 보면은 어쨌든 계절 변화에 따라서 리워드가 달라진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가정 자체가 일단은 엄밀하게 봐서는 이게 과연 그 마르코프 디시전 MDP 가정을 만족하고 있는 거냐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왜냐면은 MDP라는 거는 이런 트랜지션이나 리워드 펑션 자체는 이제 시간 축에 따라서 바뀌지 않는다. 이런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만약에 바뀐다. 뭐 계절 변화에 따라서 리워드도 바뀌고 막 트랜지션 프로버비티도 바뀐다. 그 자체가 이제 MDP 가정을 깨는 거기 때문에 약간은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게 기존 방법들을 그대로 적용하는 게. 하지만은 이제 뭐 됐고 어쨌든 뭐 MDP고 나발이관에 그냥 프랙티컬하게 그냥 난 돌려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말씀하신 방법론처럼 이제 조금 현재 상황에 좀 릴레번트한 과거 샘플을 당연히 샘플링해서 그 학습 방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막 논문이나 뭔가 아티클로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뭐 그런 식으로 논문을 내면은 당연히 그 리뷰가 야 MDP 성질을 만족하지 않는 데다가 왜 강화학습을 돌리냐 약간 이런 코멘트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어플리케이션 뭐 페이퍼나 아니면 뭐 실제 그런 게 필요하시면 그런 식으로 약간 휴리스틱으로 하는 거는 뭐 시도해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하지만 뭐 그걸 아마 그런 방식을 막 그 구글링이나 서치해 보면 아마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게 그게 약간은 well defined 문제가 아닐 것 같기 때문에 그게 MDP가 아닌 상황에서 MDP 과정이 마크업 디시전 프로세스가 아닌 상황에서 강학습을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리터러처는 많이 있지 않을 것 같다. 그게 제 익스펙테이션입니다. 네. 네, 교수님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되어서 종료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다시 한 번 더 오늘 오전에 수고해 주신 이병준, 신진우 교수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저희는 오전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 1시간 쉬었다가 다시 오후 세션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